네, 울진 김반장이 간다 5번째 이야기. 오늘 2번째 초대 손님입니다. 울진 군의회 공신 같은 군의원 우리 김정희 의원님 모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영상을 또 찾아뵙습니다. 다선구의 김정희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우리 김정희 의원님 지난번에 출연하시고 애독자분들께서 그분 한 번만 더 모셔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긴급하게 또 섭외를 어제 드렸는데 다른 일정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새벽 4시에 일어나셔서 목욕탕 불 지피시고 근무하시고 오후 근무로 또 2부에 또 출연해주러 일부러 올라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땀납니다. 고경태 이사님 요즘 뭐 어떻게 지내십니까? 저는 저기 36번 국도가 지금 네네. 열리고 나서 오픈되고 나서 네네. 영주하고 봉화, 안동 이쪽에서요 굉장히 네. 많은 손님들이 밀려오고 있어요. 내륙에서 네네, 주말마다 그분들 안내하느라고. 펜션 하십니까? 펜션? 아니요, 아무것도 안 하는데 예, 그분들 이렇게 모시고 울진 관광시켜드리느라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지금 이제 5월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생각보다 네.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곧 7월, 8월이 오면 더 바빠지시겠네. 그러게요. 아니 김진 기자님 뭐 36번 국도가 새로 개통되면서 지역에 관광객들이 많이 유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그 저번 연휴였죠. 아마 그 4월 30일부터 그 부처님 오신다고 해서 5월 5일까지. 네네. 그때 이제 그거 마치고 부근에서 이제 보도 자료를 냈어요. 네. 그 기간 동안에 한 4만 명 정도가 다녀갔다고. 4만 명. 예. 오. 그거 엄청나죠. 네. 그 이제 뭐 숫자가 저는 이제 숫자보다도 네. 실질적으로 이제 물어보니 이제 주변 쪽이 지금 상당히 좀 뭐라 그러나 핫플레이스. 예,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또 역설적으로 네. 뭐 일부 또 그런 뭐 횟집이나 상가에서 또 이제 또 바가지도 있고 또 이렇게 또 뭐라 그러나 이 식단이 네네. 좀 이 퀄리티가 좀 많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 그거는 좀 이런 좋은 기회에 좀 더 좋은 서비스를 해서 사람을 붙잡아야 될 텐데 그러게요. 그렇죠. 그건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 고쳐져야 되고. 관광 지역의 보편적인 문제가 바가지 요금 때문에 네. 이슈가 많이 되잖아요. 이번 좋은 기회를 잘 살려서 울진을 더 잘 알리고 그런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좋은 시즌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위기가 또 다른 기회라고 아직까지 청정 울진을 좀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관광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억을 그러니까 좋은 추억을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다시 오게끔 만드는 거라 생각합니다. 재방문.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인상들이 좋지 않으면 그렇죠. 이게 네네. 그거는 고민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업소 한 분의 문제가 아니고 네네. 울진군 전체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거는. 네네. 그러니까 그 내 하나의 행위가 때로는 이게 뭐 그냥 나비 효과에서 전체를 엄청나게 파장 효과가 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일 중요한 게 뭐 음식도 음식이지만 숙박업소 바가지 요금 때문에 늘 요즘은 또 SNS나 이런 것들에 기고가 많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사람들이 또 그런 걸 보고 울진을 또 지나칠 수도 있거든요. 사실 숙박업소는 어떻게 객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울진군이? 숙박업소가 정확하게 118개 업소가 있습니다. 모텔하고 호텔하고 수준이 그렇고 그러면 펜션은 거기서 펜션은 민박으로 해서 한 200개 업소가 지금 현재 등록이 되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민박도 뭐 가정식 민박이라 해서 네네. 방 2칸짜리도 있고 네. 이제 시설이 좀 제대로 된대. 소위 말하는 고급 펜션. 예, 갖기는 이제 시설이 이제 8개 객실 정도를 만들어 놓고 네. 야외 풀장도 만들어 놓은 그 정도의 거는 한 50개에서 60개 업소가 있어요. 그런 입장이고 그런데 이제 대표적으로 아까 관광울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불현듯 생각이 난 부분이 네네. 지금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지가 네. 온천도 있겠지만 저는 선유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남의 성령을 선유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선유굴에 지금 현재 국가에서 그 청년동굴로 해서 국비를 투입해주는 그 반에서 네. 주변에 정주 여건이 상가에 대한 정주 여건이 너무나 열악합니다. 열악하다. 열악해서
작년에도 MBC에다 포항 MBC에다 제가 요청을 해서 와서 현장을 한번 보고 가고 인터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어요. 인프라 구축이 너무 제대로 안 됐다. 낙후돼 있다. 예, 그런데 이제 그것도 법상의 문제가 있다 보니 북쪽 상가는 관광지로 되어 있고 남쪽 상가는 유원지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 관리부서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울진 군청 내에도. 그러면 지금 이제 의원님 이야기를 잠깐 끊어서 죄송한데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하드웨어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거의 미비하게 지금 가고 있다. 과거에 그대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들려지고 맞습니다.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울진을 이렇게 띄우기 위해서 사람들이 와서 좋은 추억, 김 기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좋은 추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아주 소소한 소프트웨어가 준비되어야 된다. 그런 거에 대한 논의가 지금 굉장히 필요한 시기다라고 네. 말씀드리면 될까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럼 군에서도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늦은 감이 네네. 있어서 지금 우리가 오게 되면은 볼거리도 중요하지만 그렇죠. 먹거리도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또 그게 반하게 또 쉴 자리도 진짜 필요한 그렇죠. 부분은 네, 체험도 필요하고. 예, 체험도 필요한데 지금 현재 인프라 구축 자체가 시설물을 보강해야 되는데 시설물 보강에 어려워요. 개개인이 많이 어려움이 있다 이래 판단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 같아요. 그런데 두 개가 다른 부서에서 북쪽과 남쪽 상가가 달리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편중되게 해줄 수가 없는 아, 그런 여기만 너무 지원하면 또 이쪽이 또 소외받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도 지금 안타깝고 또 예를 들어서 아까 잠시 말씀드린 온천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자, 덕분은 지금 이제 보양온천으로 지정이 돼서 아, 덕분천은. 진행되고 있는데 배감온천 같은 경우 거기에도 가면 또 사실상 시설이 너무나 관광 특구로 지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열악합니다. 시설 자체가. 그러니까 결국은 볼거리는 제공이 돼도 실자리 먹거리는 계속적으로 제자리 걸음이다. 그래서 더 이상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거는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 있게 유치를 하는 게 좋은 건가? 아니면 뭐 군에서 거기에 대한 지도 감독을 통해 가지고 자본을 줄 수는 없잖아요. 투자를 하려면. 그렇겠죠. 네. 그래 이제 첫째적인 거는 기업에서 스스로 움직여줘야 되는 기정사실입니다. 기정사실인데 그걸 또 만약에 그게 안 되더라도 군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못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내야 되겠죠. 지방자치단체에서 해줘야 될 일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구나. 관광진흥 자금이나 뭐 이런 걸 연결해줘서 연결해준다든지 또 다른 재투자가.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렇구나. 무조건 행정에서는 그거는 본인들이 해야 될 사기업이니까. 몫이다. 사기업이니까. 판단을 해보면 더 이상 그럼 다 답이 안 나오는 예, 거예요. 더 이상 여기 그러면 제가 또 질문 질문 자꾸 하게 되는데요. 이제 울진에 많은 예전보다 36번 국도가 뚫리면서 많은 관광객이 지금 오고 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몇 분 정도 왔다고 했죠? 연간 이번에 4만 명? 4만 명 4만 명 정도가 유입됐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교통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전에 있던 그대로를 유지하고 있잖아요. 사실 36번 국도 뚝 떨어지는 곳 저기 뭐죠? 교차로 온양교차로. 네, 온양교차로 그쪽에서 굉장히 차들이 많이 밀리고 교통 혼잡이 일어난다고는 알고 있는데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김 기자님이 알고 있는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여러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로타리 형식으로 요즘에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왜 울진은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신호등을 가지고 만들어 놨나라고 얘기하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도 그게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게 국도가 만드는 데는 로타리가 안 되는 모양이더라고요. 그렇구나.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내만 로타리가 가능하고. 그거 하고 할 때는 좀 그런가 봐요. 이게 전체적으로. 근데 그거 하고 보면 이제 7번 국도에 보면 평에 그 내려가는데 올송 내려가는데 네네. 그거는 또 작은 로타리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되게 편리하죠. 그 물론 맞네. 구국도하고 뭐 신국도 그거지만은 그러면 이게 어떻게든 고민을 해야 돼요. 진짜 거기 연휴 때 네. 그 밀려가지고 저까지 밀렸다 그러더라고요. 온양 저 밑에까지. 그래서 정체가. 신호가 그러니까 거기가 병목 현장이 일어나는. 신호가 네 번이 그러니까 네 군데서 맞잖아요. 신호를 네 번 쓰고 네네. 거기서 기다렸다가 울진 들어오는데 신호를 뭐 네다섯 번인가 받아서 울진으로 들어왔대요. 이게 저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 자체가 설계 자체가
국토부서 시당초 할 때 지금 현 시점에 기점에 맞춰서 설계를 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네네. 3년 전이든 5년 전이든 설계에 맞춘 시점이 그때였기 때문에 통영양도 지금 현재 설계를 맞췄는 건데 이게 지금 와서 공사를 하다 보니 지금 현 시점하고 안 맞아떨어진 거죠. 지금 대표적으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3년이나 5년의 계획을 두고 공사를 하기 위해서 설계를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우리 골프장이든지 지금 시설물이 돼서 네. 아마 5년 전에 설계가 돼 있어요. 미리 5년 전에 설계를 시작해서 예산 편성을 하다 보니 설계 자체가 그 당시의 기준에 맞춰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사에서. 그렇겠죠. 그러다 보니까 5년 후에 3년 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를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예측하기도 쉽지도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걸 향후에 추후에 그때 이제 그 지점에 예를 들어서 지금 언양로 지점에 사업을 할 시점에는 사실상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붙어봤어야 되죠. 국토부하고 붙어서 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지금 현 시점에 맞춰서 설계 변경을 요구를 했었으면 변화가 있었지 않았겠나. 그걸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좀 아쉬움이 있다. 예,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럼 일단 일은 벌어졌고 예. 개통은 됐고 정체가 늘어나서 거기가 병목 구간으로 예. 특히 계속해서 이제 그 연휴 때나 여름철 그 관광객들이 올 때 불편함을 느낄 텐데 거기에 대한 뭐 설계 변경 아니면 추후에 추후에 이제 보완 대책 이런 것들은 예, 보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아직은 안 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인원이 어느 정도 얘기가 되면은 네네.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의회 차원에서든지 네네. 해당 부서에 요구를 해야 되죠. 교통량이 이만큼 되는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해도가 네. 그래서 이게 개선해야 될 것은 개선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게 대표적인 게 이렇습니다. 흑포에 가면 마리나항이라고 있습니다. 네네. 600억 이상 들어갖고 예산을 들여서 600억이 들어요? 코리아하고 네네. 군비 지방비가 포함해서 그 정도 이상이 드는데 많이 드네. 거기가 지금 현재 파도가 친다든지 네네. 시게 되면 클럽하우스가 생길 자리에 파도가 다 덮어설 수밖에 없는 상황. 저런. 그게 왜 그러냐? 설계 자체가 네. 아마 5년 전, 6년 전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 설계에 맞춰서 지금 공사를 하다 보니 이상 기온으로 해서 지금 여러 가지 기후 변화. 변화가 많지 않습니까? 언제 어떤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그걸 인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이제 울진군이 보면은 이제 관광 그 아마 그 터미널 앞에 가면은 네. 아마 그 군청 홈피드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이제 울진 관광 안내. 코스 이래갖고 안내. 그러니까 이게 큰 안내판 안내판. 있고 뭐 네. 1박 2일 코스 당일 코스 있거든. 이게 옛날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한참 전에. 예. 그게 업데이트가 안 되는가 보죠. 그렇죠. 바로. 그 뭐 그 표지판만 업데이트가 되고 있죠. 근데 이제 보면 그거를 그 기호에 맞게 좀 찾아내야 된다는 거죠. 사실은 관광 패턴도 변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관광 전문 신문들 이런 거 보면은 네. 그러니까 지금은 단체 손님 아니고 거의 가족이잖아요. 네. 가족이고 울진에 오는 게 뭐겠어요? 첫째 목적은 휴양이거든요. 쉬러 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런 목적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그 이 뭐라 그래 관광 코스도 좀 만들어내고 새롭게. 그래서 이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유성들, 건강송이라 할 수 있는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좋은 그 길, 작게 편안하게 걸어갈 다닐 수 있는 길, 힐링.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다른 곳에서는 이 잘 접할 수 없는 거. 해변 둘레길 뭐 그렇죠. 이런 것들. 좋죠. 그러니까 뭐 해변에서 맨발로 이만큼 걸어봅시다 뭐 이런 네.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그거 가지고 계속 그런 소프트웨어를 돌리는 거잖아요. 네네, 지금. 그렇죠. 근데 지금 불진하면 금강송길 그렇죠. 그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이 사실은 네. 제가 외부에 나가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관심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금강송 숲길. 예, 숲길. 근데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거죠. 예약제로 운영되고 있고 그러면 그 예약제로 그곳에 들어가고 싶어 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도 그렇게 예약을 하지 않고서도 울진에 와서 한번 걸어보고 싶은 길들을 군 자체에서 지자체에서 새롭게 개발할 필요도 있다. 지금 자체가 과거와 다르게 이제 관광을 하거나 이런 패턴들이 굉장히 많이 달라졌거든요. 달라졌죠. 예, 저희 저기 뭐 근남 쪽에 보면 이렇게 한 카페나 이런 데 가면 젊은 사람들이 외부에서 연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하고 그 연인들이 갈 수 있는 또 그런 또 그들이 원하는 욕구들을 군에서 한번 조사하고 그런 거에 좀 그러니까 관광 울진, 문화 관광 울진이라는 그 브랜드를 가지고 가려고 한다면 이런 욕구가 이렇게 조사돼서 그런 것들을 반영하는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 생각은 새로운 트렌드에 맞게끔 그렇죠. 우리 관광도 유연성 있게 그때그때 변모해야 된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너무 과거나 휴양에만 집착하는 건 네. 아니라 네. 새로운 우리 그 관광객들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새로운 트렌드를 개발을 해줘야 되는데 너무 과거에 머무르고 있다. 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어쩌면은 관광울진에 대해서 논의를 하다 보면은 본의 아니게 그 해당 부서를 조금 피곤하게 할 수 있는 그렇죠, 부분은 그렇죠. 여지가 그럼에도 많이 있어요. 불구하고, 예. 그런 이게 왜 그러냐면은 대표적으로 아까 김진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지금은 대단히 단체 여행보다는 가족 단위 여행이 많거든요. 네. 소규모 단위가 많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대표적으로 가보면은 왕피천에 가보면 굴구지 산촌마을 가면 그렇게 네. 참 괜찮아요. 그런데 그게가 이제 차로 이동하기가 그렇죠. 접근성이 진짜 불편하고 접근성이 떨어져 있어요. 맞네. 참 왠지 좋은데 가장 기초적인 기반 시설이 너무 안 돼 있다. 네네, 맞죠. 네. 그런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쪽에 그 이제 트레킹 코스 위에 산 가다 보면은 길이 절개돼서 많은 위험 부분도 많은데 최근에 이제 다 해결을 받는데 밀착 때문에 복구가 됐고.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도 사실상 우리가 관광울진을 만드는데 보존 절대적으로 필요하지만은 적당한 개발도 같이 겸비해줘야 됩니다. 병행돼줘야 될 부분인 게 이동을 하기 위해서 사람 이동 수단이 첫째 걸어서는 이동을 못하니 그렇죠. 차로 이동을 버스. 하든지 네. 요새는 또 자전거를 이용해서 라이딩을 하는 경우가 많으면 우리 울진의 현실을 보면 지금 어느 그 샵이든지 커피숍에 가도 자전거 거치대가 있는데 한 군데도 없어요. 막 그러네요 보니까. 지금 라이딩하고 울진 쪽으로 오시는 분이 연간 많이 있죠. 그 숫자가 좀 된답니다. 네. 정확하게 수치는 지금 모르겠는데 후포에 매주 그 자전거 라이딩해서 토요일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몇백 명 정도가 됩니다. 그렇게 많이. 그런데 자전거 거치대 있는 데가 한 군데도 없어요. 그래 소소한 거기에서부터 출발을 한다면은 거기에서부터 정리를 해 나간다면은 관광울진에 대한 분위기 자체가 좀 틀려지지 않겠느냐. 작은 서비스 하나가 그들을 감동시킬 수 큰걸 있다. 바라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거는 큰 투자도 아니래요. 투자도 아니죠. 여기 많이 알림 앞에 자전거 거치대가 있어. 5대만 있다면은 네네네. 동네에서도 차로 이동 안 하고 자전거 타고 차를 마시고 올 수도 있다는 얘기. 그런 계기가 되고. 그런 게 이제 소소한 것부터 한번 관광가에서 좀 고민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고경자 그 이사장님 말씀하셨지만 이제 우리가 그 군목이 울진 건강성이잖아요. 네, 군목이. 그러니까 울진 건강성이고 군화는 뭡니까 군화? 군화가 매화인가 매화하고 군조는 갈매기. 갈매기고. 근데 그 아까 그 건강성 숲길은 국유린에서 하는 거고 이제 철전 예약 탐방제죠. 그리고 이제 그게 유전자 보호림이 있다 보니까 그거는 충분히 공감을 하죠. 근데 유전자 보호림이 있고. 예, 거기 그래서 맨 처음에 그거 만들 때도 그랬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들이 좀 소수였는데 거기서 거기 자기만의 거기 그런 길을 가는 사람들이 거기를 훼손하거나 건 절대로 안 갑니다. 예, 안 가는데 의식 있는 분들이 가니까. 뭐 의식이라 하여튼 그 가면은 자기만의 어떤 뭐 사색과 이런 거 좀 평화를 오고는 이제 못 가는 거죠 이제는 예약을 하지 않으면. 그리고 또 저도 한두 번 가봤는데 예약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됐든 끌려가게 됩니다. 단체로 가야 돼요. 그렇죠. 그 맛이 좀 덜하죠 사실. 인솔자의 네. 의도대로 가야 되니까. 그렇다면 그 울진군의 임도가 상당히 잘 돼 있거든요. 임도. 네, 임도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군데군데 또 그런 울진 건강성이 잘 만들어진 데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데를 만들어내면 돼요. 그래서 뭐 1km면 1km, 뭐 30분은 30분, 1시간 이런 코스 만들어가지고 사람들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큰 돈 안 들이고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는 걸로. 보편적. 그러니까 지금 트렌드를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죠. 또 이후에 또 만약에 관광 패턴이 변하면 네. 또 다시 노력을 해야 되고 네. 그 노력 없이는 이게 힘든다는 거죠. 관광이라는 게. 그렇죠. 예전에는 저희가 바닷가 오면 텐트 들고 와서 술 먹고 물에서 놀다가 뭐 가고 이게 다였는데 이제는 뭐 저희 가족이나 본인 건강을 많이 챙기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힐링 그리고 그렇죠. 뭐 그 운동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가족도 함께하지만 자기 스스로가 휴양할 수 있는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둘레길이란 말을 저희 어릴 땐 잘 안 썼잖아요. 그런 말이 있는지도 몰랐었던 것처럼 관광 코스 개발은 할 만한 데가 많다. 그리고 생각보다 자전거 아니면 둘레길 걷기 이런 곳들을 힐링이나 카페, 체험 코스로 네. 또 카페들은 뭐 자연스럽게도 생겨나겠지만 지금 많이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우리가 섬세한 그 챙기기를 통해 가지고 관광객들을 위해서 작은 배려가 그들을 감동시키고 다시 한번 찾는 울진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큰 투자 없이도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도 서비스고 그렇죠. 인상 그런 거에 깊게 감동을 남길 수 가진 있는 사람들. 네. 작은 감동을 통해서 저는 그 관광 울진으로 제대로 탈바꿈을 하려면은 우리가 행정에서 민원 자체를 라든지 업무 자체를 부서별 연결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그러냐면 관광이라 하면은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까 먹거리가 진짜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그게 결국은 위생적인 인간이 되는 것이고 또 자리 기반적으로 개발이라든 개발 행위가 또 필요한 부분이 네. 있다고 봐지면은 네. 그게 또 도시 세마라고도 연결되는 것이고 네. 또 아까 산을 또 산림 쪽으로 또 얘기를 한다면 네네. 또 산림가로 얘기가 되는 것인데 이게 지금 현재 보면은 이건 내부 섞게 내 거 아니다고 판단을 하게 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네. 해왔는데 지금도 이제부터는 그렇죠. 네, 이제부터는 그런 것들이 네. 이제 그 선이 없어지면서 네. 막 그래야 될 때다라고 예, 그렇죠. 늦었어요. 늦었지만은 네네, 지금이라도 변화를 좀 해야지. 가져가야 제가 매주 일주일 동안 중에 저녁에 변곡을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갑니다. 고래불 해수. 고래벌 해수욕장. 어제 차가 한 300대 정도 왔어요. 오. 300대 중에 한 40대는 뭐냐? 캐러반입니다. 그렇죠. 바람에. 나머지는 다 텐트를 쳐요. 대진 해수욕장 그 일대에다가 맞죠. 솔수 네. 안에 다 텐트를 칩니다. 지금 그리고 영덕군에서 캐러반을 한 20여 대를 또 해주고. 이제 또 임대. 설치해놨어. 네. 아, 임대. 거기도 풀로 다 찼어요. 뭔가 이제 우리도 지금 사실상 여기 염전 네네. 해변에 이제 그 뭐 캐러반 시설을 한다고 예산 편성을 해도 이 업무 자체가 진행 자체가 늦어. 예산 편성을 해놨으면 빨리 저기에 집행하고 진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꾸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유가 뭐죠? 업무가 가해서 그렇습니까? 공무원을 좀 더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공무원이 지금 현재 필요한 공무원들이 한 60여 명이 더 된답니다. 조직 개편 여번째 하면서 60여 명이 더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떤 업무든 간에 예산 편성을 했을 때 이 업무를 저기에 집행을 집행할 수 있도록 일을 해야 되는데 예산 편성 해놓고 생각만 하고 있다가 때 돼서 안 되면 또 감액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사장되는 사업도 많이 있습니다. 행정에 들어가 보면 그런 그런 불편함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집행부에다 요구를 하고 반박을 하고 있어서 공무원들하고 사이가 원만하지는 않습니다만은 그 울진이 살아가려면 지금 뭐 김정희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 것처럼 진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지금 이 관광에서 우리가 울진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무한 경쟁 네, 시대인데. 무한 경쟁. 그러니까 이제 포스트 코리아 그 코로나라 그래서 이제 코로나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될지 전문가들도 지금 그렇죠. 전망을 못 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여행 그 해외 여행 권고가 지금은 그 내려서 막혀 있고. 불가능해요. 그렇죠. 그럼 결국은 이제 국내에서 이제 모든 이게 그 수요를 감당해야 되는 이 시점이잖아요. 그러면 네. 여기에서 네. 그러니까 지금이 기회인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특히 선제적으로. 울진. 예. 맞죠. 예.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뭐 웰빙을 넘어서 힐링 또 힐링을 넘어서 가족여행 시대인데 그 울진 한 달 살기 뭐 열흘 살기 일주일 살기 뭐 이런 프로젝트를 통해서 머무는 울진 관광 울진을 더 홍보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신 게 있으신가요? 예, 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고 보는데 우리가 제주도에 네네. 그런 사업을 했던 부분을 벤치마킹해서 그 작년에 자료를 준비해서 네네. 해당 부서에도 드렸고 네네. 내하면에 그 사회적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는 그 한추섭 이장님을 통해서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아 매화 요번에 그 무슨 카페 열었죠? 기차로 만든 그 남벌. 남벌 아 이현세 작가님 뭐 그린 그 예, 프로젝트 만화 중 네네네. 내용을 캐릭터로 일부 해서 해서. 남벌 카페도 한춘섭 이장님하고 같이 이제 준비를 네.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다 잘
제공을 해서 이거를 이제 특정 개인 기업이 네. 사업을 할 게 아니라 마을 전체 마을 기업으로 만들어서 마을에서 빈집을 이용을 해서 네네. 지원을 받아서 게스트하우스 형식으로 네. 현대화로 개설해 현대화로. 갖고 그게 소득이 생겼을 때 마을에 또 네. 마을에다가 이제 이익을 분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을 만들자고 해서 한춘수 이장님께서 최근에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다음 사업은 이걸 준비하려고 합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때 내가 지원을 많이 해주십시오. 언제든지 오십시오. 이러는데 7080 그런 분위기 나는 동네잖아요. 70년대, 80년대 그렇죠. 분위기 나는 그런데 거. 이제 이것도 결국은 먹거리하고 같이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먹거리가 없으면 먹거리가 없으면 일이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둘째는 아까 사적으로 또 고경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객이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기존적으로 있는 분들도 바깥으로 네. 유출 안 되게끔 네. 예방을 해야 된다 했는 부분은 그거는 다 오늘 이제 우리가 주제 자체가 관광물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 네, 네, 네. 그거는 다음 단락에 또 자리가 되면 그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네. 근데 지금은 제가 제 입장에서 봤을 때 우리가 볼거리는 어느 정도 자리가 돼 있고. 재료가 돼 있다고 봅니다. 재원이 있다고 보는데 사실상 그 쉴 자리, 먹거리가 사실상 말씀하신 대로 그 좀 뭐 다른 타시군보다 탁월하지 않다고 봅니다. 탁월하지는. 예, 관광버스 그 오는 단체 손님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분들은 울진이 음식이 괜찮대요. 네. 예, 비용에 비해서 회라든지 이런 걸 먹었을 때 네. 신선한 걸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외에 아까 얘기한 소규모 가족 단위들이 왔을 때는 보면은 바가지 요금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네. 패키지 상품이니까 단체 관광객들은 패키지 상품으로 오기 때문에 네. 미리 사전에 조율을 그 업체와 조율을 해서 금액에 한산 조율을 해갖고 오는 입장이고 네. 가족 단위로 오는 거는 이제 사실상 적극적으로 올 때도 많고 어떤 예약 프로그램이 오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도 아쉬운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이제 요즘 트렌드가 웰빙 힐링을 넘어서 머무는 관광 트렌드가 바뀌고 있고 주 5일 근무제라서 2박 3일 코스로 오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좋은 관광 코스를 개발할 수 있는 부분 연계성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함께 조금 이렇게 그 연계성을 갖고 있게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홍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미약한 것 같아요, 그죠? 예, 이게 뭐 행정에서 뭐 신이 아니기 때문에 다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다는 할 수 없는데 이게 이제 민간에서 꼭 행정에서만 그 고민을 해야 될 게 아니고 민간에서 네네. 조금씩 이런 소규모 모임에서 좋은 안을 좀 제안을 해주시면은 네네. 그런 걸 가지고 어디에 제안해야 돼요? 뭐 지역에서 바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의원님한테. 네네. 장시현 의원님도 계시고 의장님도 계시고 장선용 의원님도 의장님. 계시고 그런 아, 분들한테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이 전화하면 바로 받아주시나요? 잘 맞죠. 아, 그렇군요. 저잘 네. 봤습니다. 010 에브리바디 에브리바디입니다. 그 울진군의회 그 .com 들어가면 전화번호 프로필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 그렇군요. 우리 그 민원인들 다이렉트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맞죠? 예, 해당 부서에도 하면 되는데 해당 부서에 이제 네네. 업무가 가중돼 있다 보면은 편중된 생각을 할 수 있으니 이제 뭐 그런데 이용을 한다면 좀 하지만 그런데 필요한 사람들이 지역 의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그쪽 네네. 채널을 이용하면은 틀림없이 그분들이 그 안을 해당 부서와 많은 의견을 나눌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해외여행을 갈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이게 또 다른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동해안 클러스터들이 협력을 해서 또 우리는 울진군 지자체에서 또 다른 색다른 걸 볼거리나 먹거리나 머물거리를 만들어서 관광 유발 효과를 만들었으면 하는 게 국민의 바람인데 또 행정에서는 그게 또 쉽지만은 않고 또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아무리 그런 의견을 제시를 해도 그게 즉각 조치가 이루어지는 게 행정 업무상 쉬운 일은 아니죠.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만 해당 부서에서 뭐 군수미야 해당가에서 전부 다 울진 관광을 위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건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의원님 저도 또 다른 질문 해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론적인 질문이 아니고요. 울진에 오는 손님 놀러 온 분이 울진 어디 가면 좋을까요?
어디 구경할 수 있어요라고 묻는다면 어디를 추천하고 싶습니까? 저는 아까 얘기했던 네. 이제 김진우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네네. 금강송 군락지를 말씀드렸는데 예약 안 하고 왔는데요. 네? 그냥 막 들어가도 됩니까? 네, 질문할 수 있겠죠. 그거는 이제 예약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죠. 그럼 너무 불편한데. 그럼 지금 급하게 울진으로 여행 오자고 해서 가족들하고 왔는데 맞다. 갈 곳이 없어요. 저한테 보내서 그럼 제가 친구를 안내해드릴게요. 그래요? 그러면 김진우 의원님한테 제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를 바로 넣으시면 아니 되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게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울진에 와서 그러니까 뭔가 울진에 가자 울진에 떠나자라고 했는데 마땅히 울진에 갈 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마땅치가 않다는 거죠. 울진에 살고 있는 저 또한 영주와 봉화 그리고 안동에서 오는 손님들을 모시고 자 울진 간다면 일단은 점심은 회 먹자고 해요. 회 먹고 그 다음 어디 가지라고 했을 때 그 전에 굉장히 아름다운 곳이 있었어요. 주변에 하트해봐요. 자연이 만들어 놓은 그 아름다운 곳이 어디 전문가인지는 몰라도 아주 예쁘게 담을 쌓아가지고 뭐 축대를 하는 정확한 단어는 모르지만 정확한 하트를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게 가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제 다시는 그곳에 손님을 모시고 가지를 못해요. 그렇죠. 예, 인위적으로 아니 뭐 되게 전문가가 만드신 것 같아요. 하트가 참 이쁘게 잘 나왔더라고요. 어찌됐든 외부인들이 왔을 때 마땅히 모시고 갈 만한 장소가 없어졌어요. 울진에 오세요라고 하면서도 이로는 울진에 갈 곳이 많아요라고 하지만 네. 마땅히 그냥 편안하게 갈 곳이 없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저기 의원님한테 좀 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거라는 거죠. 울진에 그냥 1박 2일로 아니면 당일치기로 왔을 때 그들에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진짜 천의 자연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을 추천할 만한 곳을 좀 우리가 디테일하게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 뭐 그들이 알아서 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징적인 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위해서 제가 또 말씀드렸습니다. 지적 제대로 했습니다. 의원님 맞는 얘기입니다. 의원님 모셔놓고 막 지금 뭐 조리돌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아까도 얘기된 승률이라고 얘기도 못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그런 인플라 구축이 약해서 하나만 보면은 괜찮다고 봐지는데 그 옆에 주변 환경을 본다면은 그건 너무 아니다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으니 사실상 대표적으로 울진이라 하면은 대표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관광지라면 산책로 그쪽밖에 얘기할 수 없다는 아니면 현실이, 해변. 현실이 좀 아쉽습니다. 하여튼 맞죠. 우리가 의회에 있으면서 그런 부분도 고민을 해서 대표적인 자리가 된지를 한번 고민을 해서 이번 6월 11일 날부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네. 관광문화과장한테 이 질문을 제가 틀림없이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본인이 관광과장으로서 울진에 연고가 없는 사람이 와서 울진의 대표적인 관광지를 가고 싶은데 그대로 추천해 줄 수 있는지 네네.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좀 여쭤. 그리고 고민도 혼자서 그러니까 공무원끼리만 고민을 하지 말고요. 정말 울진에 살고 있는 시민들이 함께 고민하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추가로 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가 기자할 때 관광 울진에 관광지는 없다고 기사 쓴 게 있어요. 그래요?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진짜 추천할 때 없어요. 네, 저는 정말 추천해요. 울진에 오면 딱 두 곳이 있다고 얘기해요, 네. 사람들에게. 알룸인이라는 카페. 가치를 이야기하는, 아니, 카페는 많지만, 가치를 넣어놓은 카페 하면서 알룸인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한 곳이 있어요. 네. 사람이 공존하는, 동물과 사람이 공존하는 그곳. 협동조합 어울터라는 장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관광지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요, 그곳에 오면 관광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네. 여기 이제 그 쓰레기 문제거든요. 이게 드러나지 않는 쓰레기 문제인데 쓰레기. 여름철에 쓰레기 문제가 진짜 심각해요. 감당 안 될 정도로 이게 막 버리고 가나요? 막 버리고 가죠. 막 버리고 가고 그 대표적인 예로 이제 그 성류구를 지나서 이제 행복하고 저쪽으로 이제 돌면은 수국 쪽으로 돌면은 거기가 계곡이다 보니 네.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네. 지역민들도 많이 가죠. 그 지역민들도 많이 가고요. 그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뭐 이게 부과를 하든 뭐 어떻게 좀 계도하고 안내를 해서 좀 이게 뒷사람이 뭐 어떤 데는 막 파먹고 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뒷사람이 와서 거기서 맞아요. 놀아야 되는데 또 팔고. 막 찝찝해 그러면. 맞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오는 분들도 놀러 오는 분들도
그런 좀 의식을 가지셔야 되고 부분에서도 그 뭐 마을 주민을 통하시든 어떻게 하시든 쓰레기는 꼭 이다 좀 버려주시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안내판도 좀 많이 설치해 주시고 해서 좀 준비 없이 올여름에 많은 관광객들이 와버리면 또 부정적인 이미지만 남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준비해서 개도나 개몽을 통해 가지고 울진을 알리는데 각 업소나 뭐 공무원들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울진 국민 모두가 조금 노력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조금이나마 오신 손님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것도 그게 서비스거든요. 네, 그리고 지역에 대한 이미지고 그리고 사실은. 그 보면 또 지금 지역별로 다 뭐 발전 협의회든 이런 데다 구성되어 있잖아요. 네, 네, 그분들이 네. 또 이렇게 지역 상가들 분들하고 다 이렇게 이 소속들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같이 논의를 많이 하셔가지고 네. 좀 이렇게 좀 만들어 가자. 그래서 의원님들은 또 옆에서 또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면 의원님 통해서 지원을 받고 그렇게 해서 좀 시너지 효과를 좀 만들어서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외식업 중앙에 김남일 사무국장님이 막 자전거 타고 뭐 폭포에서 북면까지 막 달렸습니다. 이야, 그래서 개도를 많이 하고 계셔서 많이 좀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예. 그리고 뭐 우리 김정희 의원님 관광울진에 대해서 울진 김반장이 간다 나오셔가지고 그 질타도 좀 몸으로 받으시고 대안도 좀 제시해 주시고 하셨는데 뭐 소회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 어느 행정이나 의원이나 민원이 네. 개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반 시설이 1차적인 볼거리는 잘 돼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주변 환경 정주 여건 자체가 열악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이런 자리가 많은 아까 고경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방 모임이라도 자주 좀 열려서 많은 제안을 해주시면은 네. 그걸 가지고 뭐 1년이 되든 2년이 되든 간에 지속적으로 그 요구를 하고 네네. 요청을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될 부분이고 아까도 우리가 아쉽게도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아까 이 관광울진하고도 어쩌면 연계된 부분인데 이 행정일은 직업 일이 바로 시행이 안 되다 보니 네. 3년 전, 5년 전 설계가 이루어지다 보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아쉬운 그게 이제 진행이 되기 전에 또 사랑방 모임으로 해서 그런 걸 요구를 했으면 요구를 해주시면은 네. 또 안 놓치고 또 일을 진행할 수 있게끔 네. 적극적으로 서로가 상관의 소통이 있어줘야 된다고 저는 그렇죠. 그렇게 소통이 판단하고 중요합니다. 있으니까 전화 드리겠습니다. 많이 좀 불러주시고 네. 저 아이들에도 울진에 좋은 분들이 계시니까 네. 그 불러주시면 네. 틀림없이 그분들 동참해서 의견을 같이 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확신합니다. 네네. 여전히 관광울진에 대한 이야기는 매년 뜨겁습니다. 매년 뜨겁고 저희가 행락철이나 여름이 되면 동해안 울진에 대한 이야기는 늘 뜨겁고 바가지 요금에 불친절에 이런 이야기들은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업소가 잘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업소들의 행태들이 울진 이미지를 또 망가뜨릴 수 있기 때문에 올 여름만큼은 우리 군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모두가 혼혈일체가 돼서 코로나 위기를 또 극복할 수 있는 관광 울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가져가는 울진 마린피아를 알리는 좋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반장이 간다 5번째 이야기 울진군의 김정희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